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역시 교수님이 리액션을 하시네. 대답을 하네 여기는. 우리 저기 채훈 동구위원님 오늘 나오셨고요. 네. 이러다가 저희 프로그램에 단골되게 생기셨어요. 인사 좀 하시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까맣게 타신 게 네. 어디 가서 논매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논문기라서 네. 네, 논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 옆에 아주 잘생기신 교수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성함이 임형신 교수님이시고요. 양력이 엄청나세요. 경력도 엄청나시고,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수임무국가유교공자이시면서 UDU 예비역 중앙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UDU는 해군 첩보 부대래요. 그래서 엄청나신 분인데 우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신다고 또 얼굴도 예쁘게 또 곱게 단장하고 오셨어요. 아니, 근데 항상 이 모습이세요. 아, 그래요? 네, 반듯하게. 네. 그래서 딱 우리가 특수임무 하면 저 드라마에서 네. 그 첩보원 해가지고 드라마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몰래 숨어서? 첫 번은 몰래 20살 다 그런 거 까놓고 얘기해요. 그렇지. 가족한테도 숨기잖아요. 네. 드라마에서 네. 보면. 7급 공무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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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찌됐든 대단하신 분이 오늘 오셨는데, 그래서 사실 인천 상륙 작전이라 하면 네. 저는 영화에서 본 게 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정재 그 배우님이 네. 나오셔서 그 첩보원으로 활동하면서 네. 나중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가능하게 하신 네. 그 숨은 주역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뭐 5,000대 2일에 불가능을 뚫고 불가능한 거죠. 네, 불가능한 작전 네. 그거를 했는데 그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딱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 인천에 이제 상륙해서 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끔 한 그런 아주 역사적인 영웅들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네. 아니요, 일단 우리 최훈 의원님 네. 그동안 우리 교수님 모시고 네. 화도진 TV도 진행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략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인천 상륙작전 네. 지금 제목이 우리가 그 저기잖아요, 행사. 네, 인천 맞습니다. 행사를 국제 행사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인천 얘기 좀 해주세요. 상륙작전이라는 그 말에 대한 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와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가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거의 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아요. 정말 대한민국이 6.25 남침,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낙동강전선 이남만 제외하고는 순식간에 밀려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없어질 뻔한 그런 그 위기의 순간에서 네네. 그 메가더 장군의 이제 결단으로 또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에 이루어진 이 작전이 없었으면은 네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할 이유도 없었을 없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거는 그 픽션이 가미된 허구가 좀 가미된 네.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아왔을 뿐이고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유정부 시장님께서 그 여태까지 단 하루에 그치던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를 네네. 일주일에 거쳐서 진행하는 국가급 그리고 75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한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해서 하는 거대 행사로 치러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네네. 한번 우리 임형신 교수님을 오늘 네네. 모셨으니까 네네. 하나하나 네네. 짚어보고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네. 이렇게 이제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이제 제가 네. 그 근무했던 네. 그 부대이고 네. 또 그 우리 제대한 사람들 예비역 단체에 네. 지금 그 이끌고 있는 중앙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또 부대의 작전 사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일에 당연히 이제 그 추모식을 네네. 진행하고 있는 또 담당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저기 뭐야 6.25 전쟁을 겪지는 못했어요. 네. 네, 그런데 되게 전쟁 이후에 어렵다라는 건 알고 또 되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감지를 하는데 저도 이제 저는 인천 토백이에요. 네. 토백인데 사실은 자유공원에 그 메가더 동사 한번 가서 사진 찍고 사실은 뭐 간접적으로 그런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 네. 특수부대가 이렇게 교수님처럼 해가지고 그 작전을 직접 첩보 작전을 직접 수행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거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같이 지금 하시는 거고 그러면 전쟁의 비극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점점 걱정되는 게 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이렇게 흐려지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역사관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그런 영화를 보면 사실 애국심이 막 생겨요. 네. 네, 애국심이 생기는데 그럼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 첩보를 수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하셨고 그 작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좀 간단히 코멘트 좀 해주시면. 네, 그 인천 상륙 작전은 네. 보통 이제 미군이나 유엔군만 네. 이제 한 걸로 보통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8월 12일 날 이제 착수가 네. 돼서 아. 이제 8월 15일부터 공식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9월 15일이라는 것은 이제 유엔군, 네네. 미군의 이제 그 D-Day 네. 상륙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우리 한국군이 먼저 사전에 여건 조성이라든지 그 첩보 작전이 이제 핵심인데 그 작전을 이제 실행을 했던 부대가 우리 해군 첩보 부대가 되겠습니다. 아, 진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네. 여기 이제 질문지에 보니까 해군 그 첩보부대 그 충원탑이 네. 월미도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그게 주변 시설하고 좀 어울리지 않나요? 네. 해군 첩보부대 충원탑에 이제 그 사회 수호의 날이라든지 네, 뭐 네. 기타 등등 행사 때 이제 많이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 충원탑이 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위치도 뭐 적당하고 한데 거기에 이제 그 주변 관련 시설물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해군 첩보부대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유엔군이 처음 상륙했었던 정확하게는 이제 미 해병대 5연대 3대대인데 네네. 이제 월미도의 첫 상륙지가 그린비치라고 하는 지점이고 네. 그 지점이 이제 월미도 우리 해군 첩보부대 탑 바로 앞에 거기가 바로 그 상륙 지점입니다. 근데 현재 표지석을 해놓은 곳은 네. 지금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그 위치가 다르죠. 네. 지금은 좀 매립이 돼서 앞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정확하게는 거기가 이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유류 그 해군 첩보부대 탑 네. 앞에 네. 그 이함대 주둔지 사령부 탑이라든지 그 몽군부 작전 전승기라든지 이런 이제 군사 관련된 네. 그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월미 문화관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그 1층이 지금 한식 그 한복 그런 뭐 전통 음식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시설 군사 시설들하고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죠. 네. 네, 이 관련 시설이 그 사실상 거기에 이제 세워진 목적과 의도는 원래 이제 그 해군 첩보부대라든지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설명과 또 방문자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충분한 이해나 아니면 그 숙지를 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한복 체험관 또 한국 음식을 알리는 체험관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다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서로 이렇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한복이나 그런 것도 어찌됐든 우리나라를 좀 알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알리는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여타의 시설물들이 존재하는데
굳이 거기서 필요는 없다. 해군 첩보부대 충원탑과 그 관련 시설의 건물에서 그런 거를 한국을 알릴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에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유디유라든지 해군 첩보부대에 관련된 거, 인천 상륙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해안 비치는 어떤 해안이 있고 그리고 그 해안들의 위치도라든지 또 거기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그 최초의 전사자가 있어요. 네네, 예, 있겠죠, 당연히. 예, 그 대개 이제 우리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대개 이제 부하 병사들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아니죠. 장교가 앞장서잖아.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도 그 레드비치에 해당되는 예, 만석동에 거기에 이제 상륙작전 할 때 그 방파제 위로 사다리 같은 걸 놓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스웬슨 중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 그 레드비치는 로페즈 중이. 로페드 중이었나요? 예. 로페드 중이라는 분이 역시 사다리를 놓고 맨 위에 맨 앞장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기 전에 시청자들의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세 군데로 나눠서 인천에 상륙을 하셔서 저는 한 군데로만 오신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한 군데로 오신 줄 알았어요? 네, 한 군데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블루비치, 그 남구 미추홀구 낙성 사거리. 거기 두 번째는 그린비치, 월미도. 그다음에 세 번째 레드비치, 동구 만석동.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상륙작전이 이제 이루어졌다 해요. 맞죠, 교수님?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서 로페드 중위가 돌격 앞으로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상황을 우리 이제 교수님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여기 먼저 좀 정리해드리면은 그 상륙 지점이 첫 번째가 9월 15일 날 이제 잠깐만요, 교수님 잠깐만요. 저기 우리 그 지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나올 건데 그거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저기 나와요. 그 월미도 그린비치가 9월 15일 날 그 제일 먼저 상륙한 곳이고 두 번째가 이제 만석동 레드비치라고 하는 곳에 두 번째에 이제 저녁에 상륙을 하게 됐고 이제 블루비치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그 상륙 지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천 내항이 이제 옐로우 비치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후속 부대가 들어오는 지점이었어요. 군수물자, 지원물자가 들어오는. 군수물자. 요 모든 상륙 그 유엔군의 상륙 작전을 하기 전에 이제 8월 15일부터 9월 14일 하루 전까지는 이제 우리 한국군이 작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해군 첩보부대의 첩보 작전이 주를 이루는 작전이고 유일하게 이제 북한군하고 전투를 치르고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요 첩보 작전이 중요했었던 거는 그 이제 9월 17일 날 옐로우 비치로 이제 메가더 사령관이 이제 상륙을 해서 와서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하신 일이 우리 해군 첩보 부대를 격려를 하고 이제 본인의 상륙 작전 결심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해준 작전이다 하면서 우리 해군 첩보 부대의 그 미군의 그 미국의 그 은성 무공 훈장을 상승했다는 격려를 제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이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보면 그 5,000대 1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런 이제 작전을 이제 가능케 한 거잖아요. 그 첩보 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첩보 부대가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고 메가더 장군. 그 결심은 이제 유엔군으로 했기 때문에 메가더 사령관의 그 확고한 그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 합참에서는 계속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군산을 이제 권유를 했죠, 추천을. 네. 이제 메가더는 끝까지 인천을 고집을 했고 또 설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죠? 그래서 리더 한 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그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정말 마음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뭉클했는데 그 당시 월미도에도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었죠. 당연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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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00명 정도 네네. 북한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죠. 그럼 그때 전쟁이 이제 그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북한군의 그 피해 상황이 꽤 많았을 걸로 아는데.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북한군이 전사자만 108명, 이제 생포자가 160명, 나머지는 이제 또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월미도라는 데가 지하 동굴로 된 진지 구축을 벙커. 많이 돼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북한이? 네, 북한군들이 네네. 그랬던 병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항복을 권유했는데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군에서는 이제 불도저로 네. 그 다 진지를 벙커 입구를 흙으로 메웠어요. 음. 입구를 막아서 네.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생매장을 시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그 전쟁이라는 게 전쟁이니까. 적군이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또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이 군인에 대한 그 시신 유해는 인도해 주는 것이 맞아요. 네. 또 우리가 보편적인 예. 상식이니까 네.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제 거기 관심을 안 가졌는데 아. 그 동쪽에 있는 그 진지 동굴에 네. 그 매장시켰던 그 북한군에 대해서 그 좀 유해 발굴을 해서 인도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그게 그대로 그렇게 있는 거네요. 아무도 저기 안 해서. 있다라고 유해가. 보셔야 돼. 그죠? 생매장이 됐으면 네네. 거기 있겠죠, 당연히. 공식적으로 유해 발굴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일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저희가 직접 네. 그걸 할 수는 없고 네. 일단 이런 뭐 네, 숙제로 남아 있는 거니까요. 네. 언젠가 이제 숙제를 관심을 할 가져야 때가 되면은 그렇죠.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죠. 오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하시는 게 뭐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인천시하고 네. 국방부하고 같이 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아직도 전쟁이 그렇게 많이 지구상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민간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네. 민간 이제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을 향해서 그런 어떤 폭력적인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진짜 그 러시아군이 그 총으로도 막 쏴 죽이고 그런 걸 뉴스에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뭐 그런 걸 보시면서 네. 그런 당시 그 월미도에서도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전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 어느 전쟁이나 네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룰이 딱 있는 스포츠 어떤 운동 네.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전쟁은 불가피하게 네네. 이 민간인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본 원칙은 민간인에 대한 희생은 하지 말라고 하고 전쟁을 네. 수행을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그 불가피하게 일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인천 상륙 작전뿐만 아니라 네. 모든 그 전쟁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민간인에 대한 피해 상황은 모두 다 있었습니다. 월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피해 상황을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를 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 조례로도 있지만은 피해자 상황이 지금 10명이 채 안 됩니다. 네네. 그러나 또 이제 북한 측의 주장의 그 자료를 보면은 이제 220여 명이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좀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약간의 이제 피해 보상은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네. 그렇죠? 지금 인천시에서 지금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 여러 이제 지역 정치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도와주셔서 인천시 조례로 지금 그 지원 조례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일부 그 지원을 계속 이제 받고 있습니다. 행사도 이제 위령제 행사도 하고 있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정말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구상으로.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근데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내전도 그러니까 일어나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의 욕심, 국가 간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해관계. 그 군인들한테도 제가 볼 땐 철저하게 좀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그 품격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하고 왜 그렇게 가서 그러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을 고의적으로 일으키지는 거의 않을 거고, 근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오폭이나 이런 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적 그런 것까지 그렇게 진짜 옳지 않은 군인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 근데 인천 상륙작전 이런 이제 행사 같은 게, 그러니까 외국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참전을 하셨고 우리나라도 이제 참전을 가고 했잖아요. 그럼 교수님 이런 인천 상륙작전 이런 행사 같은 게 외국에도 있을까요? 사례가? 이제 각 나라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행사를 지금 모델로 좀 삼고 있는데, 프랑스라는 나라가 원래 이제 그 전쟁이 또 많았던 나라고, 기억의 정치라는 그 통해서 이 역사적인 기념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후세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런 기억의 정치를 잘 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프랑스는 이제 그걸 잊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이 프랑스를 금방 그 점령을 했기 때문에 해방을 시켜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행사를 아예 국가급 행사, 국제 행사로 해서 보훈 어떤 외교의 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네, 저기 보면 75주년이네요, 벌써. 노르망디 상륙작전. 저기는 44년도 6월 6일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되거든요. 참 운이 좋긴 한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아까 이제 시설 그런 것들이 주변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육상 상륙작전과 관련된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졌고 위치는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렇게 이제 국가급, 국제급 행사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 기념관 이전이 어디가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현재의 84년도에 건립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과연 그것을 이전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정말 인천시에서 발표대로 25년도에 75주년 행사를 앞두고 행사를 국제 행사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중장기적인 발전 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84년도에 건립된 현재 그 기념관은
구송도구 청량산 자락 밑에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네. 곳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모든 그 행사라든지 네. 역사 기록은 거기 팩트를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네네. 거기에 따른 행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조형물을 조성을 했을 때 네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전혀 뭐 관련 없는 곳에 관련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럼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은 네. 인천 상륙 작전 4 내용대로만 본다면 네.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메가더와 미군과 유엔군의 관점으로 중점을 둔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월미도가 되겠고, 네네. 그 다음에 그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전 작전이지만 실제로는 인천 상륙 작전에서 제일 먼저 작전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의 관점, 네네. 왜 한국군의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우선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전체적으로는 뭐 기획, 주도, 실행 이것이 이제 유엔군의 깃발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맞더라도 그러면은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작전입니다. 네네. 또 우리 인천에서 이루어졌는데 또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군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네네. 인천 상륙작전에서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지금 거의 표점이 없고 거의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아. 그래서 지금의 인천 상륙작전 행사는 9월 15일 그래서 미군이 상륙한 월미도 상륙한 9월 15일을 지금 행사 날짜를 잡아서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월미도에는 우리 한국군이 상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미 해병 5연대 3대대만 상륙을 하고 전출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또 희생자 전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월미도에서는? 네네. 네네. 17명의 부상자만 발생을 했고 아, 네. 그러면 그렇게 정말 미 해병대가 월미도 작전을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원인은 한국군이 먼저 그런 작전을 먼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능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70년이 넘는 이 지금에 와서 이걸 기억을 하고 행사를 한다 그러면 네. 우리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서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이 행사도 이제는 국제급 행사로 발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성, 우리 한국군의 역할을 당연히 중심이 돼서 알리면서 그렇죠. 네. 이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다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이전지 검토라는 것이 유엔군, 미군 관점으로는 월미도가 이제 타당성이 있고 우리 한국군 관점으로는 네. 이제 옹진군, 네네. 영흥면, 아. 소위 말하면 이제 영흥도가 되겠습니다. 아, 영흥도. 거기에서 일어났던 작전, 엑스레이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엑스레이 작전? 네, 그 아.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의 가장 중요한 작전 중에 한 부분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작전은 그런 여건 조성이라든지 메가더의 사령관의 상륙작전 결심을 확실하게 해준 이 첩보 작전이라든지 여건 조성 작전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3개가 있었는데 네네. 월미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앞에 팔미도라는 섬이 있어요. 팔미도, 예. 팔미도 작전. 네, 팔미도 작전, 팔미도 등대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팔미도 이전에는 네. 영흥도하고 덕적도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네네. 그 사이로 이제 중간으로 이제 들어와서 저거? 그렇죠. 이제 네. 팔미도 옆으로 해서 월미도로 들어와야 네, 네. 되는데 요것은 네. 이제 비여수로라고 하는데 네.
이 영흥도에서 덕적도 영흥도에서 이제 그 섬도서 탈환 작전을 이제 이희정 중령이 이끄는 네. 이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실행이 됐고, 우리 해군 첩보대의 이 전체적인 첩보 작전은 영흥도에 당시에 영흥 국민학교라는 데에서 이제 거기에서 지휘본부를 차리고, 거기서 이제 월미도, 인천, 서울, 수원 여기를 이제 넘나들면서 네. 우리 이제 해군 첩보대 첩보 작전이 이루어졌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미 합동으로 그 클라크 첩보대라고 하는데, 그 9월 1일 날 그 클라크 첩보대위와 연정 전 해군 소령과 그 개인주 육군대령 해서 그 세 사람이 우리 해군 첩보대 엑스레이 작전을 분석 보고하기 위해서 9월 1일 날 또 합류를 해요. 아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전에는 엑스레이 작전 할 때에는 우리 해군 첩보대에는 무전기가 메가더 사령부가 있는 일본 동경에 네. 바로 그 직접 다이렉트로 송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전기 해군본부가 성능이 안 부산에 좋아서. 있었기 때문에 해군본부로 일단 한번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일본 동경 사령부로 이제 보고가 됐는데, 9월 1일부터는 그 클라크 데이가 가져온 무전기로 인해서 네네. 9월 1일부터는 이제 동경 사령부로 직접 보고를 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클라크 첩보대는 그 팔미도 등대 불을 밝힌다는 그 작전은 이제 트루디 잭슨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일반 영화에서는 이제 뭐 그 켈로 부대가 투입이 돼서 네네. 한 걸로 이렇게 이제, 맞아요. 이제 네. 픽션이 들어가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 해군 첩보대와 네. 그 미군 그 클라크 첩보 대원 3명 해서 이렇게 실제 작전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좀 왜곡돼 있는 것은 북한군은 주둔하지 않았어요. 아하. 팔미도에는. 네. 근데 주둔한 걸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영화상에도 네, 막 영화상에 전투가 있고 이렇게 네, 나오죠. 네. 예. 팔미도가 마치 또 육지처럼 나왔잖아요. 또. 네. 그래서 뭐 조금 빗나갔는데, 지금 말씀은 지금 그 영흥도에 그 기념관을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그 영흥국민학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지휘본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건물이 폐교 상태지만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좀 잘 활용해서 제대로 된 그런 그 인천 상륙작전 뭐 시설이라 그럴까, 기념관이랄까, 이런 게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영흥초등학교, 영흥국민학교가 매각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웅진 군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매각이 또 2차, 3차 이루어지고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제 의미와 이제 평가를 가지고 2025년도에는 국가급, 국제급 행사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7개국 정상들을 인천에 모시고 행사를 하게 될 텐데, 이 행사의 이제 즈음에서 어떻게 행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행사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두 가지가 네. 중요한 부분인데,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돼 있는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또 협소하고 너무 협소하죠. 또 낡고,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25년도에 그러면 국제적인 네. 그런 정상들이 왔을 때 행사를 만약에 거기서 한다 했을 때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 때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연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전혀 관련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누구도
대답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지금 현재 송도의 청량산 밑에 있는 기념관은 사실 인천 상륙작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다라면은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던 바다를 네.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 정도, 아. 예, 그 정도밖에 상관성이 없고요. 네. 근데 그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이루어질 때, 우리 그 낙동강 쪽에서도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장사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장사 상륙작전에 대해서 거기에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예, 지금 그 장사 상륙작전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연막을 피기 위해 기만 작전, 기만 양동 작전. 작전을 이제 한 건데 그게 이제 장사 상륙작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네. 그 경북 영덕 쪽에 지점이 되는데 네. 네. 거기가 이제 장사 상륙작전 영화가 이제 나오면서 좀 본격화돼서 지금 그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이렇게 상륙 지점에 그 당시에 그 문산호라고 하는 그 대원들을 데리고 왔었던 그 배인데 그걸 이제 그대로 재현을 해서 네. 저 배 안에는 기념관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네.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점을 네. 꼭 육지 땅에만 네. 어떤 건물을 기념관이나 어떤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좀 벗어날 네.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렇게 바다에 네. 멋지네요. 배로 해도 네. 멋있게 잘 조성이 돼 있고 저 앞에는 네. 그 솔밭인데 솔밭 헤드. 거기에 또 기념 공원을 산책로라든지 음. 공원을 잘 조성해 놨습니다. 네.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지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도 해상에도 군함같이 대형 그 조형물이나 건축물을 조성을 해서 네. 기념관을 만든다면은 정말 관광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천 상륙작전을 제대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생각해도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예. 네, 뭐니 해도 중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네. 돈만 있으면야 뭐 얼마나 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네. 아이디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그 현재 이제 옹진구, 중구, 동구 그 작전 지역과 관련돼서 지자체가 이제 협력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소통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들이 아까 질문도 있었는데 네. 일단 행사, 네. 퍼포먼스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네. 이런 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K 한류처럼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네. 거는 참 잘할 수 잘할 수 있습니다. 있어? 잘할 수 있지. 네, 그런 거. 세계적인 뭐 공연이라든지 네. 우리 역량이 충분한데 이게 단기간 내에 네. 이제 시설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당장 그동안 월미도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네. 거기 또 국립해양박물관이 들어오면서 지금 월미도에서 하던 장소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지금 작년에 행사를 네. 지금 송도에 있는 그 기념관에서 하게 됐는데 일단은 여러 이 영흥도라든지 이 상륙 지점별로 잘 이제 검토가 돼서 정말 제대로 된 이제 그 상징할 만한 기념관이 이제 지어지길 바라는 마음인데 이제 그게 또 금방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또 인천시에서는 당장 25년도기 때문에 아직 2년 정도밖에는 안 남았는데 네. 시설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어떻게 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런 협의를 하는 TF단이라든지 인천시와 해군본부 또 이렇게 관련 단체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네. 아직 현재로는 행사 쪽에 가 있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거의 중장기적인 관점 검토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아직 관심조차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또 그런 상황에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국가급, 국제급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네. 윤영우 시장님께서 발표를 했을 때는
유관 지자체, 그러니까 옹진군, 네네. 그다음에 중구, 네. 그다음에 동구에서는 일단 환영의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 거고, 네네. 예, 구 차원에 아니면 네. 의회 차원에 등등해서 네네. 예, 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인천시와 긴밀하게 소통 협조해서 네. 이 행사를 인천시 혼자 만들어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같이 만들어 네.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시민들과 네. 함께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로 만들어 갔으면 오늘 바람에서 아마도 이렇게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듣고 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네. 우리나라에서 그 역사 아이들 공부해서 역사를 없애버린 게 정말 이건 큰 실수다. 네. 왜냐면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잘 쓰셨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 가능한 나라로 네.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네.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억하고 네. 기념하게 할 의무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네. 그런데 특히 누가 해야 되냐? 어른들이 앞장서야 된다. 우리가 해야죠. 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하셔야지 뭐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저희 시장님도 만나시고 네, 그래서 국방부도 쫓아가시고 주변을 이렇게 연대를 하셔야지 뭐 네트워크를 맺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 동구의 지난 회기 중에 네. 제가 의정 자유 발언을 통해서 네. 국가급, 국제급 행사로 가는 즈음에서 네.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네. 협력을 하고 네. 같이 소통해서 네. 행사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정 자유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네. 처음으로 관심 네네. 가져준 의원님입니다. 아. 또 그렇게 또 직접 해주셔서 아주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네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다음 달 이제 6.25인데 네,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이렇게 진짜 적재적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줬던 그런 타국에 대해서도 참 감사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신 네. 수많은 우리 선진들한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묵념이라도 한번 하고 끝내는 묵념을 거 좀 해야 아닌가? 될 것 같아. 잠시 3초 네. 자, 묵념하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 교수님은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 제 타이밍을 놓쳤는데 네. 우리가 묵념하기 전에 네. 물론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서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인천 상륙작전을 다뤘으니까 인천 상륙작전에서 전사한 분들이 있죠. 그럼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영도에서 전사한 임병래, 홍시욱 외 14명의 우리 해군 첩보대원들과 또 월미도의 미 해병 오연대의 그 상륙작전이 있기 전에 9월 13일 이틀 전에 먼저 작전을 했습니다. 네. 스위스 중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엔슨 중위가 이제 미군에서는 최초 전사자인데 그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 꼭 드렸어야 되는데 그 수엔슨 중위가 9월 13일 날 월미도 투며작전에서 제일 먼저 전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의 시신이 지금 9월 14일 하루 후에 월미도 앞바다에서 그대로 이제 시신을 바다에 수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 부분을 지금 아무도 기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조형물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또 우리 만석동의 레드비치에 또 앞장섰던 그 로페즈 중이 그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은평구 전투에서 전사한 해밀턴 쇼 대위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현재 현충 시설 동상이 이제 은평구에서는 건립을 잘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도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그분들께서 그래도 우리 교수님께서 일일이 이제 이름을 호명해 주셔서 아마 이제 천국에서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아무 상관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네. 나라를 평화와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와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전사를 하고 그래서 그 특히 미국에 대해서 저희는 좀 그런 분들한테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이 나라를 또 지키는 우리 젊은 병사들 그래서 호국 영령들한테 정말 우리가 기념관 잘 세워서 네. 후손들도 그거를 잊지 않고 우리 어른들이 아무튼 좀 실천하고 본이 되는 그런 6월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거 배웠습니다. 우리 저기 의원님도 계속 우리 교수님과 같이 해서 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뭐 미력한 힘이나마 네. 만들어가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새로운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현충일을 기억하시고 우리 호국 영령들한테 잠시나마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런 묵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정여사의 지멋대로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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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유,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애썼습니다. 네.